내용이고요. 네. 1085-2번지인데. 예, 한번 봅시다. 김정한이고요. 예. 지금 현재 우리 설계 도면하고 예. 나와 있는데, 잠깐 중단을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 중지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계속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수용이 될 시점이 한 10월, 11월쯤 되면 공지가 뜬다고 그랬잖아요. 확정이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공고는 1월 달에 돼 있고, 지금 현재 제가 내년 2월 달까지가 그 창고 짓는 그 마지막 그 공시 기간이에요. 그게 내년 2월 달까지. 그러니까 현재 그러면 이것을 창고를 지어서 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대로 가야 되느냐, 어떤 방법이 또 이익이 되고 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가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계속 그냥 이렇게 허가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어야 된다, 아니면 어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예. 무조건 지셔야 돼요. 지어야 된다. 예, 무조건 지셔야 돼요. 근데 짓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그러죠. 기술적으로 착공 신고를 하고 기술적으로 연기를 하셔요. 기술적으로.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 판단은 선생님께서 하시고, 일반적으로 5년 내지 7년 정도 어떻든 간다고 보시고, 창고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짓느냐 안 짓느냐 하는 것은 임차인을 구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 임차인을 우량하고 괜찮은 그러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라면 그게 관건입니다. 그럼 지시를. 근데 이게 만약에 만약 수용된다 했다고 우리가 만약에 안 짓고 수용될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예. 이 허가가 모두 취소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우리 건축 허가는 허가 받은 지 유효 기간이 몇 년? 2년이에요. 2년. 단. 공장에 관해서만, 용도가 공장에 관해서만 1년을 연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번, 우리 허가 기간은 2년이다. 그런데 내가 허가 기간 동안에 공장은 1년을 또 연기해요. 허가 기간에 어떠한 사정에, 예를 들어 가지고 설계가 문제가 있든 또 아니면 건축 자금이 준비가 안 됐든 뭐든지 어떻든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 이게 허가 기간, 그러니까 착공 기간, 연기서를 1회에 한해서 1년을 정식적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내가고 어떻든 3년이면은 착공 신고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착공 신고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착공 신고서에서는 한번 들어갈까요? 건축법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착공을 하지 않으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공 신고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착공 신고서를 해서 기술적으로 잘하면 그 이후부터는 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언제까지라는 게 없어. 예, 그러나 착공 신고까지. 예, 착공 신고는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예, 서식. 별표야. 서식이에요, 서식. 착공 신고서. 착공 신고서. 신고입니다, 신고. 착공 신고서. 네, 신고서입니다. 신고서. 여기서 신고할 때 돈이 들어가요. 왜 돈이 들어가나 한번 봅시다. 건축주는 나죠. 내가 이제 이게 다 썼어. 그러면 이건 다 썼어. 그럼 설계자가 들어가요. 그죠? 지금 우리 설계했잖아요. 건축 허가. 답겠다는 거. 여기 누가 들어가? 시공자가 들어가. 시공자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누가 들어가? 현장 기술자가 들어간다고. 이게. 그럼 기술자가 들어가면 상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현장 기술자는.
그러니까 한 달에 월급이라도 있고 뭐가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 문제도 생길 수 있죠. 그리고 공사 감리자도 동시에 들어간다. 공사 감리자. 그리고 그 밑에 현장 관리인도 들어가. 또 그 밑에. 왜 그러냐. 더. 여기서 보면 소방, 전기, 통신 이러한 부분들도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종이만 쓰는 게 아니라고. 건축 허가 시에 들어가는 서류는 예전에는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러나 그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므로 건축주가 불필요한 낭비도 되게 되고 공무원들도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허가를 간소화시켰어. 그러나 착공할 때는 그때 하지 못했던 설계를 더 완벽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건축법 시행규칙에 첨부 서류를 이 첨부 서류 다시 위에 올라가서 이 별표에 들어가고 여기서 보면 건축 허가 시에 필요한 서류, 건축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요거 허가요, 허가. 건축 허가 때는 비교적 간단하게 들어가는 말이에요. 예, 허가 때는 알겠습니까? 허가 때는. 그러나 착공 때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실시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착공 시에 필요한 이거 보면 착공 시에 필요한 착공에 필요한 착공 신고에 필요한 설계 도서가 훨씬 더 정교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소위 얘기하는 실시 설계예요. 뭐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지. 이게 아까 실시 설계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사실 공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형식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착공 신고서가 된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그러나 이제서부터 하나만 더 할게요. 가다가 건축주가 바뀔 수도 있죠. 내가 허가를 진행하다가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막말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소속의 애들한테나 누구한테 넘어가서 변경이 되고 증여도 할 수 있고 매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설계자가 마음에 안 들어 바꿔야죠. 시공자가 마음에 안 들어 바꿔야지. 이런 관계자 변경 신고는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아시겠습니까? 픽스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자 변경 신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건축 허가와 그 착공 신고예요. 허가하고 신고하고의 차이점은 뭐가 있는지 아세요? 허가는 허가권자가 즉 건축가나 담당 부서가 목소리가 커가지고 저 사람은 예쁘니까 해주고 저 사람은 똑같은 일인데도 애를 먹이려고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허가권자의 재량이에요. 그러니까 저 허가권 안에서 제일 그 의리되는 게 우리 같은 건축 설계 사무소예요. 그러니까 가서 잘 배워야지. 싸움을 안 하지. 그냥 하라는 대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재량권이 있는 것은 허가고 신고는 재량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완하라고 해서 보완만 해주면 애를 먹이는 게 아니라 제 날짜에 의무적으로 해주는 것이 신고예요. 그게 허가하고 신고의 차이점이에요. 어떻게요?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 한번 봅시다. 신고야 신고. 관계자 변경 신고. 착공 신고도 말고 관계자 변경 신고. 여기 관계자 변경 신고. 이래서 아무 때나 이렇게 회장에 건축주를 바꿀 거야, 설계자를 바꿀 거야, 시공자를 바꿀 거야, 뭐 감리를 바꿀 거야.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허가와 착공 신고의 허가와 신고의 차이점 하나, 그리고 건축 허가하고 착공은 신고입니다. 착공 때 들어가는 서류가 또 달라진다. 그때는 관계자들이 감리 뭐까지 다 들어가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착공 신고서하고 공사를 하는 흉내는 어떻게 내야 돼요? 그 흉내라는 그 기본이 주위에 뭐 펜스 치고 이러면서가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톱하기 흉내라도 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한 우리는 톱하기 흉내를 내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건축물을 사전에 철거해야 되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철거를 하니까 여기서 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 철거를 하고 나서 저 LH에서 보상을 이제 수용을 하니까 보상을 해주는데 건축물이 착공 신고를 안 하면 안 되잖아 우리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수지 정비소에 날아간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착공 신고를 하려니까 흉내를 안 내면 또 안 돼요. 흉내 저 착공을 했다는 흉내가 건축물을 안 치기 위한 기초 톱하기 정도가 흉내지. 펜스 치고 뭐 하고 뭐 평탄 작업하고 형질 변경하는 게 흉내가 아니에요. 그 대법원의 판례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톱하기라도 하려고 하니까 기존의 건축물을 헐어야 돼요. 기존의 건축물을 헐었다가 수용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럼 수용이 되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생겨요. LH에서 기존의 건축물을 놔뒀으면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해주죠.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해주잖아. 기존의 건축물이 있으면. 그런데 건축물이 없어져 버려서 그럼 그거 보상을 해줄까 안 해줄까요? LH에서? 무조건 안 해주겠죠. 안 해주려고 그거는 하겠죠. 안 해주겠지만 훼손지 정비 사업에 의해서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감정평가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있으니까 다 물어보세요. 다 물어보면 안 해준대요. 안 해준대요. 없는데 없는 걸 왜 건축물 해주냐, 가지고 어떻게 그 해주냐. 당시에는 없어지니까 안 해주겠죠. 건물이 없는데 어떻게 네. 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실물이 있어요. 예. 그 당시에 실물이 없는데 어떻게 보상을 해주냐는 얘기예요. 준공까지 끝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선지 정비 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건축물 대장도 있고 다 실질적으로 다 존재했었잖아. 그죠? 네. 우리는 근거가 다 있죠. 네. 그런데 이게 건물이 없다고 안 해준다고 하니 이걸 어디 가서 봤느냐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해법은 어떻게 풀어가는지 아세요? 감정평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공인회계사, 세무사하고 관계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재무적 지출이라고 해서 무슨 일이냐. 내가 이렇게 회선지 정비사업의 기존 건축물을 헐지 않고 어떻게 내가 이 회선지 정비사업을 창고를 짓기 위해서 투자한 그러한 고급 허른 것도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철거하는 돈까지 다 들어갔어. 그런 것까지 다 철거해서 그거를 보상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영역이 다릅니다. 그 부분이 또 다른 영역이에요. 지금 이쪽에서 풀려고 그러면 안 풀어져요. 그런 것까지 우리는 좀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사전에 준비하고 알아야만이 또 확인하고 그래야만이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